안녕하십니까. 레귤리원의 이정표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너무 바빴어요. 제가 서울시 의사회의 보험이사를 맡게 되면서 너무 회의가 많고 저녁 회의, 오전 회의, 그 다음에 참가해야 할 위원회들이 좀 많아지면서 영상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제가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영상을 끊기지 않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햄스트링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엉덩이 아픈 거는 전에 몇 번 했어요. 좌골 점액낭염도 했고 신부둔부 증후군도 했었는데, 오늘은 햄스트링 힘줄염 중에서도 엉덩이 쪽에 붙어있는 근위부 힘줄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병이 있으면 운동하기도 좀 불편하고 의자에 앉기도 불편하고 특히 쪼그려 앉을 때도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줍니다. 오늘 강의 쭉 들어보시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운동하는 법도 알려드리니까 운동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햄스트링 근위부 힘줄염이라는 거는 운동선수들 중에는 이거를 앓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로 육상, 그래서 단거리나 중장거리 달리기 선수들한테 이 햄스트링 힘줄염이 잘 생기고요. 급성하고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급성은 말 그대로 운동하다가 여기를 다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햄스트링 근육이 뚝 끊어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끊어지진 않더라도 그냥 염좌 정도, 타박상 정도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급성으로 운동하다가 팍 생기는 거고요. 주로 이제 언제 생기냐면 운동할 때 막 빨리 달리잖아요. 빨리 달리는 와중에 우리가 땅을 딛고 치고 나가잖아요. 딛고 딱 치는 순간에 이 근육이 너무 무리가 가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부상을 잘 입습니다. 특히나 이제 운동할 때는 갑자기 이렇게 허벅지 뒤에가 찌르는 듯이 아주 샤프한 통증이 확 생기고요. 그런 통증을 딱 느꼈다면 일단은 운동을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더 운동을 했다가는 지금은 단순한 염좌지만 이게 햄스트링 근육의 파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샤프하고 어떤 뭔가 찌르는 듯한 통증이 허벅지 뒤나 엉덩이 쪽에 느껴졌다면 일단은 멈추고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급성으로 이런 통증이 오기도 하지만 반복적인 어떤 근육의 사용에 의해서 경미한 부상이 계속 누적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충격이 누적되다 보면은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닿는 부위를 좌골결절이라고 하는데, 그 좌골결절 부위에 그 외상, 심줄 부착 부위에 외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상을 우리가 햄스트링 근위부 힘줄염, 이름이 좀 길죠. 그냥 보통은 햄스트링 힘줄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좌골 교차 증후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햄스트링 부착부 병증, 이름이 어렵죠.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용어들이 결국에 같은 뜻이에요. 그냥 햄스트링 힘줄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도 어렵고 진단하기도 쉽지 않고, 진짜 문제는 이 병이요, 치료가 어려워요. 저한테 이 햄스트링 힘줄염으로 오시는 환자분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오십니다. 여러 군데 너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고요.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아프고,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아프고, 몇 개월, 몇 년, 10년 정도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앉지를 못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정말 우울증이 생기고 막 결국에는 죽어야 끝나는 병인가 하면서 우울증까지도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참 치료가 어려운 병 중에 하나고요. 그렇지만 진단이 정확하고 적절한 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 있으면, 이게 만성으로 되면 모든 병들이 어렵거든요. 만성으로 넘어갔을 때 치료가 쉬운 병은 별로 없어요. 이거를 조기에 발견해서 빠르게 치료한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은 안 하고 의외로 빨리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 엉덩이 아픈 분들, 햄스트링 아픈 분들 꼭 보셔야 되고, 이거 보고 따라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부학을 좀 볼 거예요. 도대체 햄스트링이란 무엇이냐? 이 햄스트링 근육은 하나의 근육이 아니고요. 근육이 3개가 붙어 있어요. 반막양근이라는 게 있고, 반건양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대퇴이두근, 이렇게 3가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좀 보여드릴게요. 햄스트링 근육은 여기에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하나 지워보면, 자, 이제 나타났어요. 요게 햄스트링 근육이에요. 요거 3개. 하나, 둘, 셋. 요게 햄스트링 근육이고요. 먼저 요게 반건양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은 건이다. 그러니까 반은 힘줄이고 반은 근육이 여기서부터 쭉 붙어 있고요. 안쪽으로. 반막양근. 요거는 반은 막으로 돼 있고 반은 근육으로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서부터 나와서 여기로 붙고요. 얘는 대퇴 이두근. 머리가 2개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게 여기서 시작돼서 쭉 내려와서 여기서 끝나요. 결국엔 요 3개의 근육이 모이는 요 자리, 여기가 근위부, 몸에서 가까운 쪽이고, 이쪽에 힘줄염이 생기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괴로운 병이 됩니다. 참 아파요.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요 뼈가 좌골뼈인데, 요게 이렇게 근육이 붙잖아요. 이렇게 3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근육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무릎 오금까지도 내려오는데, 이두근은 대퇴 이두근은 바깥쪽, 나머지 근육 2개는 요 안쪽으로 넘어가는 근육 양상을 보입니다. 요게 햄스트링 근육인데, 얘네들이 수축을 하면은 엉덩이를 뒤로 빼죠. 그러니까 엉덩이의 신전, 엉덩이 넓적다리가 뒤로 빠지는 걸 신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에서 근육이 뒤로, 넓적다리가 뒤로 빠지는 요 운동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엉덩이를 뒤로 빼주고 무릎을 굽혀주고, 요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지금 수축하는 거 보이시죠? 햄스트링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무릎을 굽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게 햄스트링 근육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런 운동을 할 때 이 끝에 부분을 다치게 되면 오늘 얘기하는 햄스트링 힘줄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햄스트링의 힘줄염이 만성적으로 있는 환자들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힘줄 안에는 원래 콜라겐 성분이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콜라겐 성분이 줄어들고 그 사이사이에 지방세포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됐대요. 그만큼 탄력은 떨어지고 염증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만성 햄스트링 힘줄염이 있는 환자들은 잘 낫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 콜라겐이 줄어들고 지방세포가 늘었으니까. 자, 원인을 살펴보면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눠요. 내적인 원인, 그리고 외적인 원인. 자, 내적인 원인은 좀 안타깝게도 너무나 슬프지만 노화가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이 햄스트링 근육 안에 힘줄에 힘줄 줄기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줄어들어요. 참 안타깝죠.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줄기세포가 줄어드니까 성장 인자가 부족해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줄염이 잘 생기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엔 갱년기에 이 폐경이 오게 되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힘줄을 한번 다쳤을 때 이거를 이제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충격, 뭐 예를 들어 운동할 때, 요가나 필라테스 할 때 햄스트링 힘줄을 조금 다쳤다. 그러면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치유가 안 되니까 점점 마이너 트라우마에 의해서 진행성 힘줄염이 가속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퇴행성 힘줄염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와서 힘줄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으로 그 외에 또 뭐 당뇨라든가 고지혈증이 있어도 한번 상처가 나면 잘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햄스트링 힘줄염을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외적인 요인, 외적인 거는 과도하게 이제 힘줄에 부하가 걸리는 거죠.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 엉덩이 고관절을 이렇게 굽히고 팍 치고 나가는 그런 운동할 때, 그러니까 막 빨리 달리는 운동이죠. 그리고 우리가 운동이라는 건 점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내 능력을 파악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운동인데, 이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빨리 이 운동량을 늘리고 싶은 마음에 급격하게 막 준비 운동 없이 운동을 한다든지, 뭐 런지 아니면 스플린트, 뭐 허들 같은 운동을 몸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됐는데 막 너무 과격하게 하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필라테스나 요가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할 때 어느 정도 준비 운동을 해서 몸이 유연해진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고
막 과도하게 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다리를 확 찢는다든가 하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니까 그때 이제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운동을 할 때는 준비 운동을 하고 몸이 충분히 부드러워지고 또 운동 강도도 내 수준에 맞춰서 조금씩 늘려나가야 이런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햄스트링 힘줄염의 증상으로는 엉덩이 통증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겠죠. 그쪽을 다치니까. 그래서 엉덩이에서부터 허벅지 뒤쪽으로 통증이 이제 내려오면서 불편하고 점점점 심해지게 되고요. 엉덩이 깊은 곳, 아주 깊숙한 곳에 뭔가 쪼이는 느낌, 근육이 경련하면서 막 수축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들어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 무릎 뒤쪽 오금까지도 방사돼서 내려오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픈 게 오래된다 그랬잖아요. 오래되게 되면 근육을 잘 안 쓰게 되니까 햄스트링 근육이 약해지고, 아파서 안 쓰고 안 쓰니까 약해지고 약해지니까 아프고, 이런 악순환을 거치면서 만성 통증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한다든지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 그리고 햄스트링의 부하를 올리는 그런 운동을 할 때 증상이 좀 더 심해질 거고요. 이게 만성으로 되면서 햄스트링 근육 주변으로 섬유띠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섬유띠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좌골신경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마치 허리 디스크가 왔을 때 다리가 저리는 것처럼 완전히 디스크 증상하고 비슷해지는 이런 방사통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양한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검사를 받아서 어떤 원인이 내 엉덩이 통증을 만드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하다가 다쳤다, 아니면 엉덩이가 아프다, 그러면 그 이전에 하던 운동을 멈추고 일단 쉬세요. 당긴 상태에서 천천히 햄스트링 근육을 피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 관절을 쭉. 햄스트링 힘줄염이 있을 때는 효과가 좋다고